죽일 수도 있습니다. 당신도 예외일 수 없다. 생명을 위협하는 저체온의 공포. 당신의 목숨을 살릴 떨어진 체온 1도씨를 올려라. 저체온이 보내는 내 몸의 이상 신호에 주목하라. 혈관외과 전문의 조진현. 저희가 또 이제 겨울철 건강을 위해서 모셨거든요. 저희 체온 유지가 중요하다. 이거를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 체온 유지가 이렇게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네, 요즘처럼 온도가 급격히 떨어진다거나 어떤 질환으로 인해서 온도가 중심 체온이 35도씨 이하로 떨어지는 것을 저체온증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아마 간혹 들으실 건데 알프스나 히말라야 등반하시다가 네. 뭐 돌아가셨던 분들도 네. 보이잖아요. 네. 그 원인이 바로 저체온증입니다. 그럼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체온이 많이 낮아지게 되면 결국에 사망에 이르는데요. 1도씨만 내려가더라도 몸 상태는 완전히 달라져요. 1도만 내려가도요? 네. 1도. 중심 체온 1도가 내려가게 되면 많이 달라지는데 우리가 면역력은 30%가량 감소한다고 하고 이야. 1도에. 1도에. 네, 대사율도 12%가량 떨어진다고 그럽니다. 와. 아니 겨우 1도인데 겨우 그렇죠? 1도. 겨우 우리는 뭐 1도인데? 잘 1도 떨어진 거는 잘 감지도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35가 됐든 37이 됐든 정상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잖아요. 예. 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중심 체온은 일정하게 있고요. 그 네. 체온에서 중심 체온에서 1도가 떨어진다는 그런 걸 의미하고 선생님 중심 됩니다. 체온이 뭐예요? 중심 체온이라는 게 이제 본인의 이제 그 기본적인 체온인데 몸 중심부. 네, 심장이잖아요. 네. 네. 몸 중심부의 체온을 우리가 중심 체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36.5도가 중심이고 평균 체온인 거예요. 그렇죠. 체온이 그래서 체온에서 예. 떨어지게 되면 네.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는지. 이제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이제 중심 체온은 우리가 보통 36.5도씨인데 네. 그게 중심 체온이 내려가 가지고 32도가 됐다. 그러면 정신이 혼미해지고 아이고야. 심장에 부정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8도 이하로 내려갔다. 28도. 네, 그러면 굉장히 의식이 혼미해지면서 맥박이 희미해지고 그게 장시간 된다 그러면 심장과 호흡이 멈추게 돼서 결국 아이고야. 사망에 이릅니다. 아니 그러면은 네. 그 저체온증이 생기면은 우리 몸속에 무슨 병들이 또 생기나요? 우리 체온 떨어지면 겨울에 많이 감기 걸리잖아요. 그렇죠.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감기도 생길 수가 있겠고 우리 몸의 혈관, 특히나 이제 동맥인데요. 동맥이 수축하게 되면 이 심장에서 이렇게 박출하는 그 압력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환이 발생할 수가 있겠고 체온은 우리 몸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면역 체계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면역을 담당하고 있는 면역 세포들이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는 영상은 정상 체온인 사람에서 암세포가 보이고 있고 면역세포가 보이고 있는데 이게 정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암세포를 죽이네. 네, 신속하게 보이고 암세포를 있죠. 공격을 하고 있는 공격을 거죠. 하네. 그러네. 없앴어. 네. 이게 이제 정상인 분들에서 정상인에서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것은 이제 저체온증이 있는 경우에 보시면 예, 그러니까 저 동그란 게 암세포인데 암세포고 면역세포가 희미하게 보이고 있고 활동력을 보시면 달라질 것 같아요. 보시면 굉장히 느리죠. 암세포를 네, 모르고 느리게 지나가는데? 움직이는데 일을 안 하고 있어. 일을 안 해. 아, 그럼 그냥 면역세포가 할 일을 못하네. 암세포가 워낙 세니까. 그러니까 힘이 없어. 체온이 떨어지게 되면 네. 면역 세포들의 활동력이 떨어져서 결국에는 면역 기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설명하면은 면역세포도 추우면은 움직이기 귀찮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거의 면역세포가 이 싸움을 안 하면 암세포가 기세등등해갖고 암이 더 커지는 그런 건가요? 예, 가능합니다. 어머. 예, 가능합니다. 어머. 예, ga능합니다. 어머. 네. 우리 면역세포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나 세균, 여러 가지 암세포 같은 거, 그걸 공격을 해서 우리 몸을 지켜주는 어떤 방패 역할을 하는데요. 근데 체온이 떨어져서 면역세포가 그 기능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질병에 노출될 수가 있습니다. 방치하면은 이 결과가 또 어마어마하게 나타난다고 하니까 정말 걱정이네요. 서재걸 박사님. 네, 그 일본의 의학 박사 네. 요시미즈 노부히로 박사가 암 환자 대부분이 35도씨 정도밖에 안 되는 저체온 상태라는 아. 걸 또 발표했었는데 그 암세포는
어떠한 열악한 환경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체온이 낮아도 잘 살아남는다는 거죠, 상대적으로. 그래서 보통 한 35도씨 되면 암세포가 신경 교란 물질을 만들어내서 체온 조절하는 능력을 좀 떨어뜨리게 하기 때문에 결국 생존한다는 건데, 중요한 게 우리가 체온을 낮게 해서 계속 방치하고 있으면 우리 몸은 이분이 이제 돌아가셔도 된다고 생각하는구나 해서 굳이 면역 세포들이 나오지 않고 이제 분해하고 없어지게 하는 쪽으로 가요. 왜냐, 우리 몸이 혹시라도 삶의 의욕이 없다는 걸 암세포한테 정보를 주면 안 돼요. 그러려면 체온을 딱 가지고 있어야지만 얘네들이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게 한다고 생각하셔도 아마 이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뭐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저체온증 하면은 보통은 추운 날 야외 활동할 때 생기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인데 그렇죠. 다른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혹시 최지원 박사님은 알고 계십니까? 네, 물론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뭔가 뉴스 하는 것처럼 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뉴스 보시나 봐요. 많이 봅니다. 이 저체온증과 관련돼서 이 장소로 이 데이터를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이 그 산과 바다, 그리고 또 숲과 골프장, 또 수영장 같은 곳이 발견이 됐는데 이 중에서 가장 연관이 높게 나타난 곳은 바로 집이었습니다. 집이 제일 따뜻한데. 아니 이게 지금 말이에요, 뭐예요? 어떻게 저체온이 집에서 다 모든 걸 다 회복하고 낫게 해줘야 되는데 집이 그렇다니 이게 말이요, 뭐요 이게? 그 원인이 나와 있는 게 지금 독거노인들이 너무 많이 사세요. 그래서 이제 1인 노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이 저체온증으로 집안에 혼자 계시면서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이 혼자 사시는 이 노인분들이 추운 날 난방을 하지 않고 지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낮에는 괜찮다가 이 밤에 실내가 급격히 냉각이 되면서 이 자다가 이 저체온증에 걸려서 돌아가시게 되는데 이 통계청 집계에 따르면 2015년 겨울철 저체온증 사망자가 152명으로 2015년 그 해에 유행한 이 메르스 바이러스 감염 사망자가 38명인 거에 비교하면 훨씬 더 위협적이고 저체온증의 심각성이 아주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어르신분들이 혼자 계시다가 그렇게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굉장히 마음도 아프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또 그냥 조금 온도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뭐 그다지 걱정을 안 했는데 이 저체온증으로 또 암도 생길 수 있다고 하니까 너무 좀 걱정되고 무서운 것 같아요, 선생님. 네. 그래서 오늘 저체온증으로 가장 많이 생기고 심각한 질환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잘 숙지하시고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체온 1도가 내려가게 되면 손발로 전달되는 혈류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손가락 색깔이 팽백해지면 변화가 되고 심한 경우에는 괴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1년 내에 2분 중에 1분 다리를 결단한다고 그럽니다. 충격적입니다. 뭐야? 당신의 건강을 위협하는 저체온의 모든 것 잠시 후 공개합니다. 네, 우리 체온을 만드는 게 근육의 운동도 있지만 그 심장 박동을 하면서 열이 만들어지거든요. 그 열이 혈관을 따라가면서 식혀지게 되는데 어떤 겨울철에는 중심 체온이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예, 중심 체온이 낮아지게 되면 혈관이 수축하게 되고 이 수축하게 되면 손발로 전달되는 혈류 속도가 느려지게 됩니다. 느려지게 되고 그래서 혈액순환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고요. 이것 때문에 생기는 증상이 대표적인 게 수족냉증이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손발이 차다는 거죠, 그래서. 네, 맞습니다. 손이 따뜻하면 체온도 따뜻한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네, 심장은 이렇게 박동을 하면서 열이 만들어지는데 이 심장의 열은 말초, 이제 손끝이나 이 발끝을 이걸 말초라고 하는데 말초 혈관을 타고 손발로 이동하는 과정에 식혀지게 됩니다. 때문에 손이 따뜻하면 심부열, 우리 중심 체온 또한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저체온증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지금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예, 수족냉증, 손발이 찬 그런 냉증의 원인으로는 아마 여성분들 쭉 말씀하셨는데 출산이나 폐경 이때 생기는 호르몬의 변화 그리고 또 우리 스트레스 많이 받잖아요. 근데 스트레스 그런 게 주요 원인입니다. 아니 근데 특히 또 중년 여성분들이 손이 차가운 분들이 좀 많은 편인데 이렇게 수족냉증이 좀 위험하다고 봐야 되나요? 수족냉증이 있는 경우에 약 31%에서는
저체온증의 대표적인 질환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31%면 정말 확률이 너무 열 명 많아요. 중에 3명이죠. 예. 저체온으로 인해서 생기는 대표적인 어떤 질환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가 바로 손발의 수족냉증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질환인 레이노 증후군이 있습니다. 레이노? 아니야. 그게 무슨 질환이에요?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예, 그렇게? 어머, 그렇게? 어머. 한쪽 손만 저러나? 레이노 증후군에서는 이렇게 색 변화가 특징적으로 손가락 나오는데요. 장갑 낀 것 같아요. 보시면 창백하고 하얗죠. 네. 이런 경우는 뭐냐면 어떤 찬 공기에 노출되거나 아니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혈관이 수축하게 되거든요. 수축하니까 그쪽으로 혈액이 적게 와요. 그래서 지금 창백하게 하얗게 보이게 되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 좀 파랗죠. 네. 네. 파랗게 되는 건 뭐냐면 산소가 적은 혈액. 산소가 적은 혈액이 거기에 고여 있게 됩니다. 그래서 파랗게 된 것은 산소가 적은 혈액이 고여서 보이는 청색증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 단계 원인이 없어지고 나면은 다시 이렇게 혈액이 들어와서 돌아와요. 불그스름하게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징적으로 이런 삼색 변화라고 하는데 세 가지 색깔로 이렇게 변하는 게 특징입니다. 아니 근데 이 레이노 증후군이 흔한 건가요? 굉장히 흔하고요. 10명 중에 1명이 레이노 증후군을 가지고 있고 레이노 증후군 환자의 62.3%가 여성이고요. 37.7%가 남성입니다. 대표적인 원인이 뭐냐면 요즘 같은 주위 온도가 떨어진 경우나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 이로 인해서 혈관이 보통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수축을 하게 돼 있는데 이런 레이노 증후군이 있는 분들은 과도하게 수축을 해요. 더 심하게 수축이 됩니다. 예. 그래서 손가락 색깔이 창백해지면 변화가 되고 가렵거나 통증을 동반할 수가 있습니다. 체온증과 연관된 두 번째 질환은 하지동맥 폐색증. 좀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 좀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지, 네. 다리. 다리로 가는 동맥이 폐색, 막혔다. 다리로 가는 동맥이 막힌 걸 하지동맥 폐색증이라고 하고요. 연세 드신 분들, 어떤 고혈압이나 당뇨 있으신 분들 이런 분들이 발이 시리라고 이렇게 호소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네. 그런 경우는 실은 동맥이 막혀서 그런 겁니다. 동맥이 막히게 되면 그쪽으로 혈액순환이 적게 가니까 온도가 떨어지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그 혈액순환이 안 되는 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게 되면 결국에 산소와 영양분이 공급이 안 돼서 이제 발에 괴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한지동맥. 깜짝이야. 네, 저렇게 왼쪽처럼 상처가 나도록 잘 안 낫게 되고 심한 경우에는 괴사가 되고 저희가 역학조사를 하게 되면 이런 상처가 있는 경우에는 치료를 안 했을 때 1년 내에 2분 중에 한 번 50%는 다리를 절단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하지동맥 폐색증이 굉장히 위험한 질환이고 저희가 이 심평원 데이터를 빅데이터를 가지고 조사를 해봤는데 하지동맥 폐색증은 40대 이상부터 이렇게 증가가 시작이 되고 갈수록. 40대 이전에는 완만하다가 40대부터 이렇게 증가가 됩니다. 그래서 60대에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결국에는 서구화는 식습관이나 그리고 또 뭐냐면 우리나라 분들이 당뇨 환자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렇죠. 당뇨가 이런 하지동맥 폐색증 원인이 되는데 그로 인해서 저희가 조사를 해봤더니 최근 10년 동안 환자분이 2배가 증가가 됐습니다. 체온은 일정하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본인의 중심 체온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아마 병원 가시면 제일 먼저 재는 게 체온을 재지